혹시 회의실 분위기가 너무 평화로워서 불안해 본 적 없으세요? 내 지시가 아무 마찰 없이 아주 물 흐르듯 통과될 때 그 쾌감. 사실 리더로서 참 달콤하죠. 마치 온 세상이 내 의도대로 정렬된 것 같은 그 완벽한 기분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. 그 정적이 여러분에 대한 이 존경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체념 때문인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. 자, 가장 위험한 리더는 자기가 만든 에코 체인버 안에서 자기 목소리에 취해버리는 사람이에요. 자, 오늘은 이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비극, 정보의 그림자, information shadow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자, 여러분이 높이 올라갈수록 왜 진실은 더 멀어지는지 그 설계의 비밀을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리더가 회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그 공간은 이 마법 같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해요. 우리가 보고서에서 보는 건 대개 노이즈예요. 순항 중입니다. 문제 없습니다. 같은 이 매끄러운 화음들 말이죠. 이건 조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값비싼 영국이나 마찬가지죠. 관객은 리더 한 명이고 나머진 모두가 배우인 셈이죠. 진짜 시그널은 그 연극이 끝난 뒤에 흐르죠. 닫힌 메신저 창 안에서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짧은 탄식 속에 있어요. 저거 저대로 가면 망할 텐데 같은 그런 목소리들 있죠. 권위가 강력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배달하기보다 여러분의 기분을 관리하는 쪽을 택하죠. 결국 리더는 이 99%의 노이즈 속에서 1%의 시그널을 찾아야 하는 불가능한 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의 회의실은 지금 시그널이 흐르는 곳인가요? 아니면 노이즈만 증폭되는 곳인가요? 자, 사실 우리 맥락에서 이 복종은 꽤 전략적인 선택이에요. 상사의 말에 이견을 내지 않는 게 갈등에 쓸 에너지를 아껴서 실행에 쏟으려는 아주 가성비 좋은 생존 전략이죠. 이 과거에 산업화 시대엔 이게 최고의 경쟁력이었어요. 리더 한 명의 이 천재적 직관이 수만 명의 일사불란한 실행을 이끌 때 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으니까요. 그땐 이 빠른 복종이 곧 돈이었거든요. 근데 2026년도의 시장은 리더 한 명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정보량은 이미 넘어섰죠. 이제 실무자가 침묵하는 건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브레이크를 밟을 기회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 정보의 그림자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리더가 유능할수록 더 짙어진다는 데 있죠. 여러분이 똑똑하고 결단력이 빠를수록 팀원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굳이 리스크를 말해서 분위기를 깨야 할까? 어차피 뭐 다 알아서 할 텐데. 이게 바로 유능함의 역설이죠. 자, 우리의 확신이 강해질수록 조직의 경고 시스템은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하죠. 자, 여러분의 카리스마가 너무 밝아서 정작 중요한 데이터들이 그 빛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. 자, 결국 리더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 거죠. 이건 단순히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정보가 흐르는 압력의 문제예요. 권위라는 이 고압력 지대에서 진실이라는 저압력 지대로 이 정보가 흐르지 못하게 막혀 있는 상태죠. 이 압력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가 될지도 몰라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압력을 조절하는 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. 리더십은 이제 이 독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이 이어야 되죠. 만약 팀원들이 조용히 지시만 따르고 있다면 그건 리더십이 완성된 게 아니라 조직의 이 집단 지성이 잠들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되겠죠.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이 조직의 화합이 정작 조직을 이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. 자, 그럼 이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내야 할까요? 조직도를 뒤집는 건 좀 하책이죠. 진짜 세련된 리더는 판을 흔들지 않고 결만 살짝 바꿔요. 정보가 억누르지 않게 아주 자연스러운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. 자, 첫째는 정답을 든 채로
질문하지 마세요.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"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" 라고 물어보는 건 질문이 아니라 동의 구걸이잖아요. 그래서 회의에선 본인의 아이디어를 완성본이 아니라 초안으로 던져보는 거예요. 이거 내 가설인데 분명히 내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걸 찾아주는 사람이 오늘의 MVP예요. 라고서 리더가 빈틈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복종 모드를 끄고 해결사 모드로 들어와요. 자, 리더의 권위는 정답을 맞힐 때가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판을 깔아줄 때 더 빛나는 거죠. 둘째는 나쁜 소식을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누군가 용기를 내서 "이거 안 될 것 같아요." 라고 했을 때 리더의 첫 0.5초 반응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. 당황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. 대신 눈을 좀 반짝이면서 "오, 드디어 이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네요.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?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죠." 라고 반겨주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그 직원은 반항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핵심 정보원이 되는 거예요. 셋째는 질문의 해상도를 확 높여보세요. "여러분 문제 없죠?" 이런 질문은 "네"라는 노이즈밖에 안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쪼개는 거예요. "우리가 이 결정으로 6개월 뒤에 실패를 한다면 그 범인은 누굴까요? 예산일까요? 기술일까요? 아니면 우리의 착각일까요?" 이렇게 질문의 해상도를 좀 높이면 사람들은 이 복종 뒤에 숨겨뒀던 이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꺼낼 수밖에 없겠죠. 이건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 여러분이 마주할 정보의 이 풍경을 더 선명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에요. 자, 정리해 볼게요. 복종은 리더에게 참 달콤한 유혹이에요. 내 지시가 이렇게 물 흐르듯 좀 통과될 때 그 정복감, 저도 잘 알아요. 하지만 그건 가짜 평화일 확률이 높겠죠. 그 평화가 정말 여러분을 향한 존경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말해봤자 좀 소용없다는 체념 때문인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, 우리가. 복종이 지배하는 조직은 딱 리더의 그릇만큼 성장하는 거죠.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시그널이 흐르는 조직은 리더의 상상력 그 너머를 보여주죠. 자, 여러분의 회의실은 지금 어떤가요? 그 정적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내일은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.